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애 잘하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저는 이 부분을 마케팅 쪽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큰 노력 없이도 이성이 알아서 접근합니다. 사람의 첫인상은 결국 외모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데 막상 만나고 나니 별로인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외모가 좋으면 일단 만나기는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 소개팅이 됐던 뭐 연애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더라도 어쨌거나 우선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비주얼이 좋지 않은 사람은 일단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이건 남자든 여자든 간에 마찬가지 아닐까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쟤는 키도 작고 얼굴도 그저 그런데 어떻게 예쁜 여자들을 그렇게 많이 만날까? 그런 의문이 드는 친구들이 있지 않나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의 경험상 이런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발상과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성에게 본인을 어필할 줄 안다는 것은 본인의 장단점을 극명하게 알고 있고 단점은 가리되 장점은 커버해서 나 자신에 대한 희소성의 원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희소성이라는 것은 차별화예요. 차별화라는 것은 평범한 무언가와 다른 가치를 말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상품을 구매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판매하기 쉬운 상품이 제 기준에서는 옷이에요. 옷은 의식주 중에 하나로 누구나 반드시 입어야 하는 거고 뭐 생필품에 가까운 거죠. 입자마자 내 자신이 바로 변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외적인 퍼포먼스가 분명하게 나타나잖아요. 트렌드에 맞는 옷을 입으면 사람이 스타일리시해 보일 수가 있고 클래식한 옷을 입으면 다소 지적이거나 고급스럽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입자마자 바로 보여지는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품목이 옷입니다. 특히나 뭐 개발하기도 쉽죠. 우리가 뭐 핸드폰을 개발을 하거나 컴퓨터를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반대로 가장 어려운 품목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희소성이 없는 기본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옷이라도 이 옷이 희소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수요가 나눠집니다.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있는 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는 흰 티셔츠를 판매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팔 수 있을까요? 남들보다 가격을 싸게 판다고 하면 물론 가능하겠죠. 뭐 쿠팡이나 뭐 그런 데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요, 최저가로. 그렇지만 이거는 너무 쉬운 방법이니까 제외하기로 하고, 어떻게 하면 남들과 똑같은 흰 티셔츠를 내가 잘 팔 수가 있을까요? 이 흰 티셔츠의 장점을 보여줘야 돼요. 어떤 소재를 썼고 어떤 핏이 연출되며 어떻게 스타일링을 연출하고 어떻게 훨씬 더 좋아 보일 수 있을지.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보였던 머슬핏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십 수백만 장이 팔렸는데 입으면 어깨가 넓어 보이고 팔은 두꺼워 보이면서 체형이 커버되니까 입자마자 같은 흰 티임에도 퍼포먼스가 바로 느껴지잖아요. 체형을 커버한다는.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파는 흰 티셔츠와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매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생산 과정에 스토리를 넣어서 평범한 제품도 좋아 보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옷이라던가 명품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옷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옷을 체형을 커버해주는 패턴에 변형되지 않는 좋은 소재를 사용해서 표면에 광택감도 있어 부드럽고 입으면 굉장히 예쁘게 몸에 착 감기는 그런 티셔츠가 있다고 얘기를 해봐요. 그렇게 했을 때는 같은 흰 색깔 티셔츠에도 분명히 다른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보통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첫인상을 결정짓는 마케팅이란 말이죠. 뭐 재구매는 이후에 소비자가 판단할 문제고 재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을 상품을 만들려면 정말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야겠죠. 제가 예전에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랜트 카돈이라는 외국의 자수성가한 재벌이 면접을 보러 온 사람한테 펜을 판매해보라고 하는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만 보더라도 우리는 느껴야 할 게 있어요. 왜 그 사람은 면접을 보러 온 사람한테 평범한 펜을 판매해보라고 했을까요? 이게 심심해서 해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상품을 어떻게 포장해야지만 좋은 제품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한번 어필을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원리이지만 기성품을 판매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지인과 대화를 한다면 내 말을 들어주겠지만 소비자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임팩트를 줘서 소비자가 스스로 이 상품의 가치를 판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장단점을 표현할 수 없다면 그 소비자들은 당연히 놓치게 되는 거겠죠. 같은 상품의 같은 가격이라도 판매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케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제 경험상 연애도 잘해요. 상대방에게 내 장점을 어떻게 어필해서 어떻게 나 자신이 상대방에게 희소성이 있는 가치로 지금 나를 만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마케팅이거든요. 희소성이 없는 상품은 아무도 돈 주고 사지를 않아요. 한번 공기를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공기가 부족하다면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겠지만 우리는 지금 생각 없이 숨 쉴 수 있을 정도로 공기가 무한하다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내가 공기를 10,000원에 판다고 하면 누가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사겠죠. 하지만 스토리를 부여하면 이 공기도 판매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엄청 유명하고 존경받는 위인의 마지막 숨결을 담은 공기라고 얘기를 하면 같은 공기임에도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공기는 그 사람이 살고 있던 집이 철거되기 전에 보존했던 공기로 마지막 공기다. 더 이상 생성될 수 없는 그 사람의 숨결이다. 라고 멋지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의 사진과 함께 멋있게 패키지를 내가지고 구성에 판매를 한다고 하면 팔리지 않겠어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인슈타인이 1922년도 도쿄의 한 호텔에서 심부름꾼에게 팁 대신에 메모를 2장을 건네줬습니다. 이 메모지에 적혀있던 말은 독일어로 조용하고 검소한 생활이 끊임없이 불안에 묶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라는 말을 자필로 적어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호텔에서 흔하게 나눠주는 그 메모지에다가 아인슈타인이 썼을 뿐인데 추후에 이 메모지는 200억의 경매에서 낙찰이 됩니다. 별 볼 일이 없었던 것들 가치가 있게끔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연애에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자신에 대한 가치를 상대방에게 어필을 한다면, 그리고 내 자신이 타고난 외모가 어쩌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면 다른 부분을 개선을 해야겠죠. 운동을 해서 되게 멋진 몸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스타일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뭐 뛰어난 스펙,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에 간다거나, 내가 일을 정말 열심히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번다거나, 타고난 외모가 아닌 다양한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잘 포장한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이성을 만날 수가 있어요. 주변에 한 명쯤 있는 사람이 사실 저예요. 저도 얼굴도 그냥 평범하고 키도 작아요. 한 175가 안 됩니다. 모두가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물론 기술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개인적인 스킬이나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조금 번외일 수도 있어도 정확히는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은 분명히 연애도 잘해요. 본인이 희소한 점을 만들어내고 본인이 어필을 해서 내 자신을 가치 있게끔 상품화해서 만들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일 잘하는 사람, 정확하게는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은 연애도 잘하고 모든 부분에서 조금 뛰어난 이점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